고양시 전체는 공통적인 고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게 교통 문제는 뭐 이게 교통이 고양 병만의 문제거나 고양 정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같이 일산 시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의 문제고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가게들이 안 되잖아요. 가게들이 안 되고 예를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세수가 뭐 아시다시피 이 고양시에는 상장 기업이 3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 판교는 해마다 200조의 매출을 산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상장 기업 3개뿐인 그런 이 108만 도시가 그러고 앉았으니 고양 기업들이 그러고 있으니 일자리가 생길 일이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들이 여기 머무르지 않고 다 서울이나 타지로 떠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만 여기 남게 되고 여기가 그냥 배드타운으로 머물게 되고 집값은 자꾸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건 뭐 저뿐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국민의힘을 따질 것 없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공통의 고민거리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난 12년 혹은 길게는 20여 년 동안 민주당이 이 지역을 압도적으로 지배를 해왔는데 시장과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싹쓸이해가면서 지배해왔지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문제가 점점 더 악화돼서 2000년도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미래가 기대되던 힘과 희망을 가졌던 도시였던 고양시가 지금은 거의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느냐라는 어떤 고민을 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는 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고양 병만의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그건 뭐 수도 없이 많죠. 그럼 당장은 백마 지역에 지금 강촌과 백마 다이아몬드 블럭 있지 않습니까? 강촌이 백마입니다. 그 다이아몬드 블럭은 거기가 이제 지금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선도지구를 이제 신청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동시에 저쪽에 이제 백석 지역에도 3, 4, 5 신돌마을 3, 4, 5 단지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통합 재건축을 하려고 해요. 근데 거기는 신돌마을 4단지가 아시다시피 거기가 영구 임대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것을 통합으로 해서 재건축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이아몬드 블럭 같은 경우는 강촌과 백마가 서로 아울러서 지정을 받았는데 백석에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임대주택이 영구임대가 끼어있기 때문에 3, 4, 5단지 영구임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4단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얼마 전에 그분들이 다 와서 저랑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은 통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걸 원한다. 그리고 영구임대든 우리 차별하지 않겠다. 그래서 영구임대 쪽에서 원하는 건 창릉 신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창릉 신도시에도 어쨌든 영구임대 주택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글로 이주를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재건축이 끝나면 통합 재건축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뭐 이런 방식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려면 국토부하고 LH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괜찮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소셜 믹스라고 해서 우리가 영구임대를 따로 두고 다른 단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통합단지 내에 어디가 임대주택이고 어디가 일반 분양인지를 알 수 없게 해서 그냥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격차나 차별 같은 것들을 덜 받을 수 있다. 소셜 믹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셜 믹스를 지금 제가 듣기에 만났던 백석, 신돌마을 3, 4, 5단지에서는 그거 좋다. 우리 이웃으로 30년간을 살아왔던 영구임대주택에 있는 분들이니까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같이 섞여서 들어가는 거 그거 환영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주민들의 이야기나 목소리를 저는 국토부와 LH에 제가 당선이 되면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재건축 문제 일단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발산 같은 경우는 주차란이 정말 힘들거든요. 주차 문제가 거의 지옥이에요. 그리고 정발산동에는 이제 빌라 단지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건영 빌라가 다 지었어요. 근데 그 건영 빌라도 지금 이제 노후 30년이 되고 거기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여기 좀 젊어서 들어오셨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이 아파트 단지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것도 어차피 빌라 단지들도 이것도 통합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추진위가 지금 구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주택이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30년 이상 되면 노후되고 다른 요즘 기술로 보면 다른 쪽이 막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만 이렇게 섬처럼 남아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산은 이 전체가 일기 신도시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쇠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재건축을 통해서 제2기 신도시, 그러니까 이 신도시의 그 두 번째 버전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점은 글쎄요, 저는 원래 정치인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동료분들과 같이 기자였잖아요. 한평생 기자로 30년을 기자 생활을 했고 중앙 편집국장을 했고, 그다음에 그냥 단순히 그 신문 기자만 했을 뿐이 아니라 방송에 가서도 방송 기자로서 앵커도 하고 또 방송에서 그 계열사 대표를 하고 뭐 이래서 특이하게도 저는 신문과 방송의 경험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도 했고 청와대 출입기자했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상당히 광범한 네트워킹을 갖고 있다고 좀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그냥 정치판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저는 이 우리 사회 곳곳에 다양한 네트워킹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 정치판에 들어왔는데, 정치판에 들어와서도 제가 그런 경력을 가지고 들어왔다 보니까 단순한 초선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당선이 되면 초선이 되겠지만 단순한 초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직위도 그 원외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가장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꼭대기 자리라는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고, 선대위에서도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당 최고위원회를 대신한 비대위원이었고, 또 그 이전에는 내가 혁신위의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정치권에서도 우리 당에서도 저의 어떤 그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줘서 혁신위 대변인과 그다음에 그 비대위원과 조직부총장과 이런 매우 중요한 요직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당선이 돼서 들어간다면 지금까지 고양시와 일산을 위해서 아무도 총대를 메고 열심히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입고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평생 기자로서 가져왔던 그런 언론의 네트워킹이라든가 다른 사회 전반의 네트워킹, 그리고 지금 당에 들어가서 당 지도부와도 다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초선 의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굵직굵직한 그런 사업들, 대표적으로 교통 같은 거 있죠. 교통이나 지하철 이런 것은 그냥 초선 의원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국가가 해야 되고 LH와 국토부가 개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양시의 가장 큰 문제는 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입주해 왔을 때는 정말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고양시가 굉장히 좋은 도시가 될 거라는, 앞서가는 도시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사라졌거든요. 고양시에 살면서 많은 분들이 아우 나 여기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 이 안에서 살기는 좋은데 뭐 교통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꿈과 희망을 가진 도시로 다시 이걸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됩니다. 교통 문제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기업들을 유치해야지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기업들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 수도권 과밀 억제구역으로 잡혀있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잡혀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잡혀있고, 온갖 2중, 3중의 규제가 있어서 기업들이 여기서 들어오기는커녕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종합대학도 여기 쓸 수가 없어요. 다 전문 특성화 대학이나 뭐 이런 데 들어와 있지만 종합대학에 들어오지는 못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100만이 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이걸 이렇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한 방법이 저희 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 메가시티 서울 편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이 92%는 그 수도권 등에서 이주해 온 분들입니다. 그리고 16만 명 이상은 16만 몇천 명이 매일매일 서울로 출퇴근을 해요. 사실 그 고양시 그리고 일산은 서울과 정서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거의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나는 고양시만의 사람이야. 난 서울과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생활권은 이미 다 그 메가시티에 다 편입되어 있는데 단지 행정권역으로 행정 분리에 의해서 경기도와 서울로 나뉘어져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한동훈 위원장도 오셔서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가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총선에 승리해서 다수당이 된다면 이 메가시티를 바로 추진을 할 겁니다. 우리 고양 시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만약에 국민이 찬성을 한다면 그래서 입법화 과정 국회를 통과시켜서 서울로 바꾸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서울과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큰 방향에서는 지금 고양시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거를 그냥 다른 약간씩 대증적 요법으로 고칠 수 있는 건 없고요. 이거를 확 뜯어 고치려면 메가시티 서울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틀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새로운 틀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이 공사를 이렇게 하다가 지금 여기 경기도니까 안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그게 해주면 경기도 여기 서울이면 당연히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내버스인데 지금 버스도 가다가 돌아가잖아요. 광역버스 아니니까 그 경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를 들면 상암동과 더분동은 거의 같은 그 생활권인데도 가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시내버스.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은데 대신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9호선 그렇죠? 9호선이 저쪽에서 이제 김포공항에서부터 밑으로 뚫고 한강으로 뚫고 들어와서 그게 대곡으로 오느냐 킨텍스로 오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설왕설래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9호선을 뚫고 들어오겠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쪽으로는 고양음평선이 고양시청까지 오는데 그 고양시청까지 오는 선을 연장을 하자 중산까지 연장을 하자 이런 주장도 계속 제기가 됐었고 인천 2호선을 대화에서부터 킨텍스 일산 산들마을역까지 가능한 이 안들은 이미 수없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안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과연 여기서 얼마나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이걸 밀어붙일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리더십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교통지역으로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고요. 저는 제가 당선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산 주민들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인 어떤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전력 투구. 우리 당의 기본 원칙인데 국회의 어떤 특권 이거 반드시 철폐해야 된다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권은 반드시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는 너무 특권이 많아요. 특권이 너무 많고 권력 가진 분들의 특권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분들 반드시 바꿔줘야 되고 저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항상 그런 걸 비판해왔던 입장인데 제가 의원이 된다면 마땅히 저는 그 면책 특권부터 불체포 특권 이것부터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양시는 어울림누리, 아람누리라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런 공연장도 갖고 있고 근데 그걸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08만의 인구가 있는데 미술관이 없어요. 상설 미술관이 없어요. 저는 지금 우리가 꽃박람회 기념관으로 쓰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 600주년 기념관 꽃박람회 쓰고 있는데 거기 사실 꽃박람회 할 때를 제외하고는 별로 이렇게 활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설을 상설 미술관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 호수 주변에 미술관, 호수 미술관을 만들어서 호수공원에 오시는 그 수많은 분들이 그 미술관에 들어가서 그 미술 관람도 하고 또 이건희 컬렉션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불러다가 여기서 한번 전시를 하고 그래서 고향 시민들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람누리 같은 좋은 음향 시설이 가진 공연장이 있는데도 그 제대로 활용을 잘 못했어요. 지금 현재 그 문화재단 대표도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양시장하고도 계속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뭐 그 가곡 예술제 같은 것들을 연다라든가 해마다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가진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산 주민들이 이웃으로 남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제가 30년 동안 여기서 살면서 그냥 여러분의 이웃으로 살아왔거든요. 평범한 이웃으로 주말이면 가족들 데리고 라페스타 가고 어디 뭐그 일산 칼국수 줄 서서 칼국수 먹고 그다음에 뭐그 코스트코나 이마트에 장 보러 다니고 가족들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저는 아마 당선이 돼도 그렇게 살 겁니다. 당선이 안 돼도 그렇게 살 거고요. 저는 여기서 살아갈 사람이고 낙하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여기서 살다가 아 이거 도저히 왜 일산이 이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야? 도저히 참 수가 없다 이거 안 되겠다. 나라도 나서야겠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주변에서도 야 네가 나가서 바꿔봐라. 이래서 나온 거지. 제가 무슨 권력을 쫓아서 뭐 다른 지역에 전혀 하루도 살지 않은 지역에 날아가서 출마한 사람도 아니고 아니면 뭐 있지도 않은 뭐 연구를 내세워서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여기 이사 와서 여기서 애들 낳고 여기서 애 키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웃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살다 여기서 죽을 거고요. 아버지 묘소도 옆에 있고 그냥 저는 아마 뭐가 되든 간에 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이웃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운동권 청산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저도 운동권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뭐 대학 다닐 때 시위하다 강제 진입당해갖고 뭐 녹화 사업도 받고 그랬으니까 저도 운동권인데 저희가 비판하는 운동권이라는 것은 과거에 한 80년대에 그 어목한 시절에 학생 운동을 했다 안 했다 그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살면서 자기가 과거에 짧게 학생 운동한 경력을 내세워서 그걸 무슨 훈장처럼 달고 다니면서 그 경력을 곰탕처럼 우려먹으면서 특권을 누리겠다는 그런 정신이나 사고방식 그거를 청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곳 고향 일산에서 여러분의 이웃으로 3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저는 뭐 권력을 갖기 위해서 무슨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출마를 하게 된 이유, 제가 정치인이 된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이제는 고향이 된 고향시가 점점 더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것들을 볼 수 없다, 참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양시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민주당이 시장과 국회의원 모두를 싹쓸이하다시피 지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고양시가 더 살기 좋아졌습니까? 고양시에 더 미래가 밝아졌습니까? 고양시에 희망이 생겨났나요? 만약에 제가 묻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선수를 교체할 때입니다. 이제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이 고양시의 변혁, 개혁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변화의 기수가 될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김종혁이 여러분의 대변자가 돼서 고양시를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